명절 전날 새벽 김미숙은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깻잎을 다듬으며 작년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어머님 괜찮아요. 라는 거절의 말들. 올해는 달라야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순종하며 사랑받기 위해.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부엌을 돌아보았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울음 대신 공허함만 남았지요. 다음 날 아침 혼자 앉은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창가로 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들던 제라늄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꽃봉오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 벚꽃이 만개했지요. 미숙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올까? 마음속으로 기다렸습니다. 딸의 전화, 아들의 문자.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옆 벤치 할머니가 손주와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녁을 차렸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게시판에 봉사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가는 게 나을지도. 첫 배달날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웠습니다. 미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봄은 내가 피우는 거야.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자신만의 봄이 있었으니까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미숙의 일상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화면 속엔 손주 서준이의 생일 파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 선물, 웃는 얼굴들. 미숙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녀만 없었습니다. 언제?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지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건가? 카페에 앉아 친구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서준이 생일이었는데 몰랐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대는 형식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밤 미숙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생일 축하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서준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머니의 마음을.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우표를 붙이며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초대받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는 것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구나. 창밖 달빛이 조용히 방을 비췄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미숙은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오랜만이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진명의 서류 때문에 도장 좀 찍어야 해. 내일 은행 갈 수 있어? 미숙은 말없이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려? 응, 내일 몇 시? 2시.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37초.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랑 여기만 찍으면 돼. 이게 뭐야? 절세 관련인데 복잡해. 그냥 찍기만 하면 돼. 미숙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이 끝나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 밥은? 다음에. 아들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미숙은 창구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병원 갈 때, 서류 처리할 때, 그럴 때만 가방 속 도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 김미숙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장을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부탁하지 않는다. 마침표를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미숙은 서랍을 닫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지요. 미숙은 손주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할머니 때는 말이야. 학교에 걸어서 1시간씩 다녔는데. 엄마,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애가 듣기 지루해. 미숙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지요. 요즘 애들은 그런 옛날 이야기 안 좋아해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쓸모없나? 다음 날 봉사 모임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미숙은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혜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 있어요. 정숙 씨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집으로 올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숙은 불안했지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들 혼자 앉아 있었지요.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 그래, 괜찮아, 다음에. 괜찮지 않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 눈치만 보고 주눅 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이야. 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당신 편한 대로 산 거죠.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봐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보였지요. 신발끈을 묶어주던 날, 학교 운동회,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에게 우유를 갖다 주던 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한다. 창밖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 서준이 학교 발표 수업에 가족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도 오실래요? 미숙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 교실은 밝았습니다. 서준이가 앞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발표했지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 미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이한테 내 얘긴 안 했어? 엄마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잖아요. 특별한 직업? 공장, 시장 같은 건. 애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창피해?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요. 사람들 보잖아.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20살, 시장 좌판 앞에 30살, 그 속에 자신은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또박또박 썼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미숙.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당당한 삶이었습니다.